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 3실장 송기종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환경과 패드의 선택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최근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대한 논쟁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3월 FOMC에서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이제 금융시장의 관심은 인상 사이클의 속도와 상단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상당 수준의 정책금리 인상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인상 사이클이 현재 시장의 예상보다 느리고 상단이 낮을지 아니면 빠르고 상단이 높을지가 관심입니다. 참고로 블룸버그의 서베이 결과를 보면 금융시장에서는 2023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 4번에서 5번 정도의 정책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7번 정도의 정책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 인플레이션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가만히 놔두면 혹은 수동적으로 완만하게 대응하면 빠르게 약화되는 성격의 것인가, 아니면 금융시장과 경제에 충격을 주어 경기 회복 속도를 늦출 정도의 강한 대응이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핵심일 것입니다. 현재 비둘기파 진영에서는 그동안 물가 안정을 이끌었던 요인들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들이 해소되면 물가 상승률이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급한 통화정책 대응보다는 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와 경기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반면 매파 진영에서는 물가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빠르고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요소들이 1984년 이후 긴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안정을 낳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하는 요인은 2003년까지의 유가 안정입니다. 1984년부터 시작되는 소위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의 시대는 볼커 의장의 통화 긴축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물가 안정 기조가 완전히 정착된 것은 이 시기 저유가 지속의 영향이 큽니다. 1974년 이후 높은 수준을 보였던 국제유가는 1984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03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기 유가 안정은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요인에 큽니다. 이 시기 원유 시장은 공급 과잉 상황이 유지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북해 유전이나 알래스카 유전은 사실 1960년대 초반에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유가 상황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1973년 이후 유가가 상승하자 투자가 진행되고 1970년대 말부터 생산량이 증가해 결국 원유 시장이 공급 과잉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원자재 시장의 특징적인 투자 부족, 공급 부족, 가격 상승, 투자 증가, 공급 증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공급 사이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증가로 원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저유가 시대는 2004년 무렵 종료됩니다. 기억해보면 당시에도 인플레이션이 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와는 달리 이 시기 원자재 가격 급등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2004년 이후에도 미국 물가 상승률은 2% 내외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전부터 진행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선진국 노동자의 협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가트 체제와 WTO 체제, 소련의 붕괴 이후 동구권과 중국의 글로벌 무역 시스템 참여 확대 등이 결합되면서 글로벌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했고 제조업 생산에서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984년에서 2007년까지 세계 상품 교역량은 연평균 7.0%를 기록하여 경제 성장률 대비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이 시기의 세계 경제 성장은 글로벌 교역 확대에 따른 효율성의 증가와 신흥국 중산층의 성장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생산자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여 공산품 가격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라 선진국 블루칼라 노동자와 신흥국 노동자가 직접 경쟁하는 구도가 전개되면서 선진국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의 물가 불안의 원인이었던 임금 가격 악순환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저성장 저인플레이션이 하위 균형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기 시큘러 스태그네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느린 경기 회복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투자 활동도 부진해서 GDP 대비 투자 비중도 이전 시기 대비 평균 2.0%포인트 하락하였으며, GDP 대비 정부 투자 비중은 이전 시기 대비 평균 3.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제적 통화정책의 정착입니다.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지나면서 물가 안정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바람직하다는 정치적 지지가 확보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 관리를 통화정책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황에 후행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사전적으로 대응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도 1984년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인플레이션 안정을 이끈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상황들은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에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자재 시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의 발표를 통해 말씀드렸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를 제외한 주요 원자재 시장에서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시기에 투자가 부진했으며, 생산량 확대를 위해서는 최소 2~3년간의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원자재 시장에서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ESG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원자재 기업들이 쉽게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원자재 시장에서 투자 부진과 생산 단가 상승, 그리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원자재 시장 상황은 원자재 카르텔들의 지배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러한 강화된 협상력을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는 광물 시장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남미와 아프리카 등의 광물 생산국들이 광물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관련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은 2004년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물가 안정이 유지되었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추세가 후퇴하면서 이러한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진전은 이미 2008년 이후 현저하게 느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2008년 이후 평균 글로벌 상품 교역량 증가율은 2.8%에 불과하여 이전 시기의 7%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같은 시기 세계 GDP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서방 진영과 중국의 대립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과 러시아 및 중국을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냉전은 과거 동구권과 서방 진영 사이의 냉전과는 다른 구도일 것입니다. 구냉전 체제에서는 경제적으로 거의 단절된 두 진영이 존재했다면, 신냉전 체제에서는 경제적으로 사고 긴밀하게 연결될 두 세력이 대립 경쟁하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냉전 체제의 시작점에서 양진영, 특히 중국과 서방 진영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서방 진영은 권위주의 진영, 특히 중국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접근하는 비용을 높이는 방식으로 양진영의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려 할 것입니다. 이는 안보와 인권 등의 문제를 빌미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비롯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후퇴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미국 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는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의 물가 불안이 원인이었던 임금 가격의 악순환 현상을 사라지게 하면서 1984년 이후 물가 안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 변화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협상력은 향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는 미국 노동자들의 협상력 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후퇴하고 있으며 향후 선진국 노동자와 신흥국 노동자 간의 경쟁 강도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이민 억제 정책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도 미국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 섹션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미국의 자발적 퇴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져 역시 미국 노동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에 상응하는 임금 상승을 쉽게 요구하게 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인플레이션 환경의 변화가 미국 통화정책에 가지는 함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매파 성향의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고착화되면서 이후에 더욱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해야 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해 3월 50bp 인상으로 시작하여 더 빠른 정책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의 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매파 성향 위원들의 목소리가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FOMC 내 비일규파 성향의 위원들과 중도 성향 위원들의 의견은 조금 더 조심스러운 통화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기저효과 감소와 병목 현상 해소,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향후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하락 속도와 경기 상황, 그리고 노동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FOMC 구도를 고려할 때 3월에 25bp 인상으로 이번 정책금리 인상 사이클이 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화된 인플레이션 환경을 고려할 때 물가 상승률의 하락 속도는 페드의 희망 대비 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면 연말 물가 상승률이 CPI 기준 4%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연말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페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은 초기의 점진적인 방식에서 점차 공격적인 방식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변화된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물가 상승률을 과거와 같이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한 통화 긴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중립금리보다 높게 정책금리를 인상하여 경기 회복 속도를 둔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과연 페드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3% 이상의 다소 변동성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의 회복을 지속시킬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 혹은 경기 둔화를 유도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선택입니다.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방 진영의 러시아 제재는 페드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과거 경험을 보면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원자재 가격 급등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를 동시에 야기합니다. 이는 올해 중순 페드가 이미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된 상황에서 통화 긴축을 가속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시장 입장에서 보면 변화된 인플레이션 환경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과거 대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올해 중순 페드의 선택이 중장기 인플레이션 추이와 금융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미국 통화정책에 대한 사전 질문입니다. 러시아 경제제재 장기화 시 미국 경제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요? 질문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1984년 이후 원자재 시장에 충격을 준 전쟁은 1990년 걸프전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워낙 빨리 끝났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은 크지 않았고 아주 단기간 동안에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전쟁과의 비교 대상은 걸프전이 유일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시장은 공급 과잉, 저유가 상황이었지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17달러 내외에서 40달러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경기는 둔화되었습니다. 페드는 당시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정책금리 인하로 대응했습니다. 당시는 1989년부터 시작된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이후 정책금리가 유지되었던 시기였는데 페드는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을 우선하여 걸프전이 발발하자 새로운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고 높은 유가 수준이 지속될 경우 경기 회복 속도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럴당 120달러 정도를 올해 평균 유가로 가정할 경우 세계 GDP 대비 원유 소비액 비중은 3.0% 내외에서 4.5%까지 상승합니다. 경기 침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회복 속도를 심각하게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걸프전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이미 늦은 통화 긴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걸프전 당시에는 정책금리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 여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페드가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으로 통화 긴축 속도를 늦출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놓쳐 이후 더욱 강한 긴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뒤늦은 대응의 대가라고 생각되고 페드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채팅창에 여러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페드가 정책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오판이 페드를 어려운 선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페드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선택이 맞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통화 긴축을 강화하면서 1970년대 높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재현되는 것을 막는 것이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길게 보면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을 1970년대 교훈은 말해주고 있고 현재 중앙은행들이 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통화 긴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페드가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970년대 교훈에 대한 내용은 작년에 발표된 리포트인 1970년대 교훈과 지금 시장이 페드에게 묻고 있는 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장에서 파월 풋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린스펀 의장 시기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페드가 통화정 완화를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그린스펀 풋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이번에도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면 페드가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해서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스펀 의장 당시는 정책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물가 상승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한 후 안정을 찾는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페드가 여유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서 페드의 통화정책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분간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페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